한의학계의 설현, 한의학계의 아이유, 한의학계의 유나, 한의학계의 정말 이 미모 담당입니다. 우리 윤미나 선생님 나와주세요. 예, 금미 씨, 오늘은 우리 조선 왕실에서 화병을 앓으셨던 왕비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병을 앓으셨던 분들이야 부지기수로 너무나 많으세요. 왕들 중에서도 화병이 있으셨던 분들이 너무나 많고 왕비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한 분, 명성황후, 요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황후는 몰락한 양반 집안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해요. 근데 흥선대원군의 아내인 민씨 부인이 우리 아들의 비로, 왕비로 추천을 적극하셨다고 하고요. 또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에게 친정 세력이 없다는 거, 몰락한 양반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없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왕비로 들이도록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생각과는 달리 명성황후는 아주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친정 세력이 없었음에도 본인이 친정 세력을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또한 흥선대원군 주위에 있는 여러 세력들도 본인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나중에는 흥선대원군을 또 몰아내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명성황후에게 화병이 좀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겠다. 또 울화로 내가 못 견디겠다. 화기로 괴롭다.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만 못하다. 이렇게 주변에 편지도 보내고 말씀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명성황후의 화병의 원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고종이 이 명성황후와 혼인하기 전에 상궁 출신의 궁인 이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아주 총애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명성황후를 냉대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궁인 이씨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더 홀대를 했고 심지어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그렇게 그 시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명성황후의 아들이 나중에 세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혼 초부터 쌓여있던 게 또 있으셨고 또 2번째로 명성황후가 첫 번째는 유산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출산을 한 5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4명, 딸 1 이렇게 낳았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아들만 남고 나머지는 출산한 후에 몇 개월 내로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남았던 그 아들이 나중에 순종이 되시죠. 근데 사실은 조선 왕조에서는 왕가의 대를 이을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잘 양육을 하는 것이 왕비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몇 개월 내로 다 죽어가지고 아마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3번째로 명성황후가 화병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아주 큰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고종 11년 1874년에 신원 미상의 승려가 명성황후의 양오라버니가 민승호님이라고 합니다. 그 민승호의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진상품이라고 아주 귀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상납을 하면서 아주 귀한 물건이니까 방에서 풀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민승호가 방 안에서 그 진상품을 풀자 거기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명성황후의 친어머니 또 민승호 또 민승호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탄물 테러가 일어나게 했던 그 배우가 흥선대원군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나의 친어머니 또 양오라버니를 죽였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충격인데다가 또 시아버니인 흥선대원군이 워낙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표현하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명성황후가 아주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몇 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또 주위에 너무나 슬프고 원통하다. 정말 무너지고 절박한 마음이다.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명성황후가 화병이 아주 심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화병의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화병은 한의학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면은 뭐 분노 증후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열이 위로 올라가고 머리가 어지럽고 잠을 자지 못하고 뭐 우울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쪽에 가슴이나 이쪽 명치 쪽에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다던가 밥맛이 떨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전신이 다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 분도 있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화병에 대해서는 우리 한의원에서는 침으로 이런 화를 어느 정도 맑혀주고 풀어주는 치료들이 들어가고요. 또 약침, 또 증상에 맞는 한약들, 한약으로 이런 심장이나 간 이쪽에 화가 쌓여서 오는 부분들을 화를 내리고 몸을 안정시켜서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한약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뜸이라던가 부항, 물리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화를 내리고 아래쪽의 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머리는 맑고 아래쪽은 따뜻해야 되세요. 그래서 수승화강이 잘 되는 상태, 그 상태를 건강한 사람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화병이 나면은 위로만 열이 마구마구 뜨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점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러한 한의학적인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이러한 화병이 있으신 분들은 한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